오케이. 네, 오늘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짧게 부동산 재테크 여러 방법 중에서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분양권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죠?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돈이 많이 드나요? 네. 자, 일단 분양권 투자는요, 아파트 입주 권리를 사는 것이죠. 청약 당첨되신 분들이라든가 조합원 입주권 가지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 계약금에다가 시장에 형성된 프리미엄, 피라고 하죠. 피를 얹어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분양권 투자 수익은 뭘까요? 당연히 간단하죠. 자신이 투입한 프리미엄,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1년을 가지고 있든 2년을 가지고 있든 하다가 후발 분양권 매수자 또는 실입주자한테 프리미엄을 또 얹어 가지고 파는 그 차익이 바로 분양권 투자 수익이 될 겁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를 내야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주로 분양권은 누가 삽니까? 현재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 정체가 뭔가요? 일단은 청약을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당첨이 안 돼. 기다림에 지쳤어. 실입주는 해야 돼. 그럴 경우에 분양권에 피를 좀 얹어가지고 분양권을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문 투자자들이 또 분양권 투자를 하게 되죠. 왜냐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분양권만 또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전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투자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막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한테 상당히 인기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최근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청약 자격이 특별히 필요 없는 이런 거에 많이들 이렇게 분양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분양권 투자 무조건 성공할 수 있겠냐? 장점 단점은 없냐?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당연히 희비가 또 엇갈릴 수가 있겠죠. 일단 분양권 투자의 장점은 첫째로 우리 투기 어린이들처럼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통 이 분양권 투자할 때 들어가는 금액은 전 매도인, 그러니까 매도인이 계약금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약금을 그대로 인수를 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프리미엄을 얹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프리미엄이 어떤 입지에 따라서 인기 아파트냐 아니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몇 천도 될 수 있고 억 단위 몇 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수준에서는 1억 전후반 이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게 분양권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 절차가 비교적 어떤 고난도의 지식이라든가 투자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다. 재개발이나 경매, 공매처럼 어떤 권리 분석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투자를 위해서 어떤 재테크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분양권 거래를 중개해주는 중개사무소라든가 복덕방, 중개거래 업체에서 대부분의 절차를 동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 진행을 해주죠.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시행사에 가서 명의 변경 절차도 다 부동산에서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매입 후에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양도세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양도소득세는 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투자 비용 대비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분양권 투자를 하는데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는 단기간 내에 상당한 투자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매입하고 나서 2년 정도, 2, 3년 후에 아파트가 올라가고 입주 시점에 되면 상당히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프리미엄을 받고 실 입주자라든가 그 다음에 분양권 매수자한테 넘기고 나오면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죠. 바로 프리미엄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라든가 여러 변수가 없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일단은 분양권 투자는 여러 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청약하고 좀 차이점이죠. 청약은 자격도 까다롭거니와 일단 어느 하나에 당첨이 돼버리면 다른 아파트는 쳐다도 볼 수가 없죠. 왜? 자격이 상실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정작 원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못하게 됩니다. 당첨이 돼버리면. 그런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에
한두 개 골라서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분양권 투자 같은 경우는 각각 다른 시기, 다른 지역, 여러 개 아파트들을 모아서 자신의 자금 여력 하에서 상황에 맞는 아파트를 분양권을 뭐 여러 개, 5개, 4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골라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양권 투자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자신이 분양권을 피를 얹어서 매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분양권 투자는 대부분 일정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프리미엄이 점점 상승할 것이다. 입주 시점에 되면 프리미엄이 정점에 오를 것이다. 분양권의 정점 시기는 언제입니까? 입주 시점에 다다를수록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분양권을 매입한 이후에 변수가 있겠죠. 부동산 경기가 하락을 해버린다든가, 금리가 인상이 된다든가, 대출이 요즘처럼 규제를 심하게 해버린다든가, 부동산 경기가 하락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자신이 매입한 분양권 그 금액보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프리미엄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피가 돼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도 시기를 놓쳐가지고 잘 팔고 나와야 되는데, 분양권 투자는 분양권 상태했을 때 매도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안 팔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변수 때문에 잘 안 팔려가지고 결국은 등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가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대부분의 분양권 투자자들이 계약금 프리미엄 정도 이거를 갖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잔금을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겠죠. 근데 매도 시기를 놓치게 되게 되면 입주 전에 아마 이 분양권들이 많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기 없는 아파트라든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팔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자신이 등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 아파트 잔금을 자신이 내야 되기 때문에 예기치 않는 추가 투입 자금이 필요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은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분양권을 싼 값이라도 빨리 매도하고 탈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준 프리미엄보다 회수도 못하고 손해보고 남은 경우도 있다. 결국은 이런 장점하고 단점을 잘 정리를 해보면, 분양권 투자 같은 경우는 기본 이게 메커니즘이 분양 이후부터는 입주까지 지속적으로 프리미엄이 상승한다. 거기에 베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순리적인 절차라면, 큰 변수가 없다면, 이게 물건이 아파트가 건물이 차곡차곡 올라가고 시각화가 되면 사람들 심리가 이걸 아파트가 없을 때하고는 또 마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주고 사게 되고, 프리미엄은 점점 상승하는 게 순리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분양권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분양권 투자 절차 간단히 한번 보시면, 자, 분양권은 일단 자신이 분양권 투자를 할 물건을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을 매매할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분양권 전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그 다음에 시행서와 분양 공급 계약서 명의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이미 공인중개사님이 다 알아서 동행하면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뭐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건을 잘 선택하는 거죠. 주변에 공급량이 많지 않은지 적은지, 이것이 향후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신중하게 결정하기만 하면 나머지 절차는 중개사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분양가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대부분 이런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 건물에는 어느 정도 중개수수료가 일정액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양권 투자의 주의사항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변동이라든가 어떤 예상치 못한 것 때문에 프리미엄이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피가 돼가지고 자신이 투입한 투자금에 비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보다도 일단은 분양권을 샀어. 그럴 경우는 일단 전매 제한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매 제한이라는 것은 당첨이 된 날부터 몇 년간 분양권을 팔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는 것이죠. 지역별이라든가 기간, 시기 이런 것이 제한이 있으니까 이거를 잘 유의하셔야 된다. 네이버에 보면 분양권 상태를 검색을 해보시면 전매 제한 기간이 잘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매 제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투기 과열지구는 뭐 전매 제한 5년
먹고, 그 다음에 뭐 조정지역은 뭐 3년 이런 식으로 해당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대출 제한 부분인데요. 특히 1주택 이상자들이 분양권 투자를 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최근에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분양권도 주택담보인정비율, 그러니까 LTV라든가 DTI 강화로 인해서 이 분양권 대출의 중도금 승계에 관련해서도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8.2 대책 이전에 분양권을 구입한 1주택 이상자들, 이 사람들이 분양권 투자를 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분양권 전매 계약을 하고 은행에서 명의 변경을 할 때 대출이 안 돼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대출 승계가 안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양권을 매수하실 분들은 자신이 이 대출을 승계할 수 있는지, 특히 1주택 이상자들 각별히 유의해서 분양권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분양권 최종 단계는 바로 분양권을 매각하는 단계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으로 이 분양권 투자도 상당히 좀 매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피하는 방법 상당히 많죠. 구멍이 많죠. 그 부분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일단 원칙적인 양도세 세율은 이렇게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바로 2021년 1월 1일 이전과 2021년 이후 6월 1일 이후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2021년 6월 1일 이전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분양권 매도를 하는 경우, 2년 미만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 2년이 지나서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로 각각 나눠 가지고,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 분양권 같은 경우는 1년 이내는 뭐 50%, 2년 내에는 40%, 2년 이상은 이런 기본 세율표를 적용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2021년 6월 1일 이후 같은 경우는 분양권은 1년 미만은 무조건 70%, 1년 이상은 뭐 2년이든 2년 이상이든 가리지 않고 60% 단일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거, 상당히 강화된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말을 하면 70%, 60%, 대부분은 뭐 60%를 내겠죠. 이런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걸 감안하시고 2021년 6월 1일 이후에 매입하신 분들은 이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세금 내고 계시나요? 안 내죠. 구멍이 있죠. 그 부분은 뭐 알아서 다음에 한번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고, 이런 세율은 현재 원칙적으로 내야 된다. 자, 오늘은요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장점, 단점, 주의해야 될 점 한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분양권 투자를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또 많은 돈을 벌으시더라고요. 이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러 투자 방법이 있으니까 분양권 투자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요, 대출 승계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워낙 대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초보분들, 투기 어린이들한테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 분양권 투자가 상당히 유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안 되면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것이고, 잘 되면 프리미엄 이빠이 받아서 그 다음 매수자한테 넘기면 되는 것이고, 참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분양권 투자.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렛츠고. 예.